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기업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2주 신고가 기록한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기업 분석 시간을 갖고 지금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펀더멘탈 체크를 해야 되는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오우석 대리가 SK그룹에 속해 있는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SKC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제 왼편에 왕 이사님, 그리고 화면엔 안 보이지만 제 앞쪽에 최상무님, 문 이사님께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좀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리님 발표를 먼저 듣고 중간중간 질문하면서 진행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이 SKC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기업 개요 먼저 살펴보면 먼저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어제가 6월 1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종가 기준 주가가 16만 9,600원에 마감을 했었고요. 시가총액은 6조 4천억, 그리고 현재 적자기 때문에 PR은 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PBR이 4.4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외인 지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인 지분도 연초 대비로는 그래도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개요 살펴보면 주요 주주가 SK 외 6인 40.9% 지분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국민연금공단 5%, 자사주 10.2%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좀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쪽이 22%, 화학이 60%, 그리고 반도체 소재 11.8%, 기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뭐 특별히 이익 내고 있는 거는 반도체 소재밖에 없다. 네. 2차 전지 쪽은 적자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SKC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소재 쪽인 전지박을 동박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사업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이 반도체 쪽 실리콘 러버 소켓, 이게 이제 ISC를 인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반도체 매출이 이렇게 찍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연마제 쪽에 CMP 패드가 있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화학 이렇게 있다. 최근에 주가가 되게 강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강세 요인을 살펴보면 연초부터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세에 있는데, 유리기판의 가치에 대해 좀 평가해보고자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동박사업부의 턴어라운드 하면서 2차 전지 업황이 돌 때 또 동박 쪽도 같이 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 가치가 높은 유리기판의 상용화가 좀 앞에 있다. 정도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봤고요. 아래 표 살펴보면 SKC 주봉 차트인데요. 이게 연초부터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거의 100%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요. 오늘도 한 4% 정도 오르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주가가 굉장히 오른쪽은 또 SK그룹 지배구조인데요. SK그룹이 SKC를 40.6%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고, 그 SKC 아래에도 굉장히 사업부가 많습니다. 뭐 SK 넥실리스 동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뭐 SK 파이시 글로벌, SKC 솔믹스, 뭐 SK 텔레시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밑에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되게 안 좋았고요. 1분기 때 영업 적자였고, 매출은 한 4,152억 정도 나왔는데요. 적자가 762억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돈을 못 벌고 있고, 그렇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리고 증설은 계속하고 있고,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업황이 돌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공시 자료를 좀 참고를 해봤고요. 사업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SK 넥실리스 동박, SK 엠펄스 반대쪽, 그리고 여기는 적혀 있진 않은데 여기 이제 ISC도 있고 러버 소켓 같은 것도, 그리고 화학 쪽은 뭐 PG, ESM 이런 게 있는.
일단 가동률만 가져와 봤는데요. 2차 전지 쪽 가동률이 한참 잘 나갔을 때 22년도에 가동률 88%였거든요. 그때 뭐 실적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23년 오더니 54%까지 가동률이 하락을 했고 올해 1분기 때 최악이었습니다. 33% 가동률로 동박 쪽 굉장히 부진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쪽은 뭐 22년에 59%, 작년에 좀 안 좋았고요. 여기도 뭐 반도체 업황에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빠졌던 것 같고 올해 1분기는 그래도 반도체 업황 좀 돌면서 가동률이 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화학 쪽은 가동률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도 수익성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그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유리기판 쪽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SKC가 10년 전, 15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완연한 하나의 화학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화학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소재 기업, IT 기업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일자, 그러니까 지난 24년 1분기 말 기준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회사가 그동안 SK그룹 하에 어떤 미션들을 부여받고 계속 변화되어 왔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오기 전에 잠깐 좀 보고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선 회사가 22년 12월에 이 회사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할 매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분할 매각의 이유를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중심의 글로벌 ESG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할 매각한다. 이렇게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23년 그 10월, 9월에서 10월 거쳐서는 상장 회사인 좀 전에 오대리가 언급해 주신 ISC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자회사로 밑에 달았고 그리고 24년 2월 이제 올해 초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여기 지금 1페이지 중간 오른쪽쯤에 있는 그 도표에도 있을 텐데 SK 엔펄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그 파인 세라믹 이게 무기 재료인데요. 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기능을 이제 내게 하는 그런 무기 재료를 통칭해서 저희가 그냥 파인 세라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도 또 분할해서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친환경 이런 키워드가 아닌 기존의 그 레거시 화학 부분은 계속해서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2월 말에는 그 SK 피유코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만드는 또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팔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은 이제 보여줬고 SK 그룹 밑에 있는 계열사가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거는 그룹 내에서 이런 쪽의 미션이나 롤을 이제 부여받았다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순수 화학회사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소재 기업으로 가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 때문에 멀티플을 좀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이 SKC가 계속 부여를 받고 있어서 좀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 회의하기 전에 오데리하고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SK그룹이나 LG그룹은 이게 꼼꼼히 사업 보고서를 좀 보다 보면 너무 계열사가 많아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오데리가 이 오데리가 1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 보시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크게 이제 3개 사업,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화학 이 3개를 한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이 3개 사업의 매출의 합이 거의 95%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인데 여기 보면 사업소라고 해서 이 자회사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본체 아래에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니라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SK 넥슬리스가 2차 전지 소재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는 엠펄스 그리고 기존에 그 원래 하던 화학은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최상무님처럼 꼼꼼하신 분은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럼 넥실리스는 100% 자회사인지 혹시 어디서 좀 빼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봐보면 대부분은 또 100% 갖고 있긴 해서 연결 기준으로 특별히 어디는 세지는 않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다 보면 약간은 정성적으로 좀 감점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 좀 전에 그 오대리님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실적을 1페이지 하단에 거쳐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동률만 봐도 전체적으로 세계 사업부분 가동률이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업 레버리지의 이제 반대 방향, 영업 레버리지가 나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작년도 연말 기준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 사업 부분이 전부 다 올해 1분기에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화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 1분기가 바닥을 좀 보고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주가는 적자 전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막 오르고 네.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모두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신사업, 네. 유리기판 이런 쪽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대리님이 그 부분은 이제 네. 아주 자세하게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해 오셨을 것 같고, 저희 회사 이제 IT 전문가 문희사님께서 많은 의견도 좀 주시고 하면서 좀 깊이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1분기 실적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 1분기 2차 전지 쪽 매출액이 916억이 나왔고요. 적자 400억 나왔습니다. 회사 코멘트입니다, 다. 전분기와 유사한 영업 환경 지속, 동박 판매량 소폭 증가, 그리고 수요 회복 지연이 되고 있고, 동가 하락 영향으로 판가까지도 좀 빠졌다. 그래서 PQ 모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손익 쪽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공장 램프업 영향에 감가상각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돈은 못 벌고 있는데 계속 공장 증설이나 램프업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지속적으로 그죠. 증가하고 네. 있고요. 고객사 인증 완료 전 낮은 가동률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반기 중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 이후 4분기쯤에는 흑자 전환이 회사 가이던스고요.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 봐도 4분기 중에는 좀 흑전을 바라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이 반도체 소재 쪽인데요. 1분기 매출액 490억 나왔고, 이익이 79억 나오면서 이익률 16.1% 달성을 했습니다. ISC 쪽 코멘트 살펴보면 비메모리 빅테크 고객사 AI 서버용 양산 소켓 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QOQ로 40%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SK 앰펄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CMP 패드 쪽 고객사 재고 소진 지연 영향 매출 성장 제한적이었다. CMP 패드 중화권 신규 고객사 공급이 아마 개시가 될 거다 정도 코멘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화학인데요. 화학 매출액이 2,700억, 적자 153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말 정기보수 이후 가동 정상화로 전 제품 쪽에서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PG 부분이 북미 유럽 판매 증가로 역대 최대치 수준 판매량을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손익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2분기 및 하반기 전망인데요. 이것도 SKC IR 자료입니다. 1분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전망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하반기만 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코멘트 보면은 말레이시아 공장 최대 가동률을 달성하면서 판매 물량 증가 및 수익성 개선 해보겠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양산용 러버 소켓 전환 확대 및 메모리 고객형 매출 성장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ISC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비메모리 쪽은 괜찮거든요. 근데 메모리 쪽이 아직 못 돌면서 리동호업은 또 비메모리 매출 비중 97%고 ISC는 한 70%, 80% 정도인데 메모리 쪽이 어쨌든 부진하기 때문에 ISC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가면 메모리 쪽이 좀 돌 거다 네. 정도의 코멘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화학인데 화학 하반기 코멘트 보면 PD 고객사 재고 빌드업 및 SM 원료 가격 안정화 영향 스프레드 개선. 하반기 되면서 화학 업황도 좀 도는 걸 기대해 보자. 그 다음이 신사업인데요. 글라스 기판 샘플 테스트 및 고객사 신뢰성 평가 진행할 거고 글로벌 브랜드 오너 MOU 체결해 보겠다. 네. 아래는 주요 일정인데 이거는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4페이지 네. 또 이런 데서 이제 실적을 또 보여주시긴 할 텐데, 작년에 적자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애널리스트 분들 실적 추정치 보니까 연간으로는 적자인 걸로 네,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만약에 2차 전지 소재나 반도체 소재 쪽에서 계속 투자가 되고 업황이 돌지 않으면서 적자를 본다 이렇게 되면 네. 연간으로는 내년에도 만약에 또 적자가 된다 이러면 이제 3개년 연속 적자가 되면서 이제 상장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장애들이 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년도 실적은 그래도 500억, 1000억 뭐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나는 걸로 추정을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일단은 좀 의심을 좀 갖고 저는 보고 싶었는데,
저희 오대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유리기판 위주로 제가 또 분석을 네. 했는데 유리기판 쪽 살펴보겠습니다. 음. 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삼성 조현일 연구원님이 지난해 4분기 때 컨콜을 듣고 이제 자료를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이제 글라스 기판 미국의 칩스 액트 보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 미국 내 글라스 기판 생산 업체로는 유일하게 칩스 액트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고요. 미국 정부 쪽에서는 이 기술력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보조금 수령 보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앱솔릭스의 보조금 원화로 한 1,000억 정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또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 가운데 보조금을 받는 건 또 앱솔릭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글라스 기판 사업 진행 상황과 후발주자 대비 기술력 측면에서의 차별성이 있냐. 경쟁사들의 경우 이제 막 사업에 진입했거나 관련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고요. 동사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고객사와도 기술 검증을 마쳤고 미국의 양산 공장 완공한 상태다. 고객사 제품 승인 위한 샘플을 생산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고객사는 누구인 걸로 뭐 알아야 할까요? 유리기판 쪽이면 이제 뭐 엔비디아도 있을 수 있고 네. TSMC 정확한 고객사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완전 선단 쪽에 특화되어 있는 네. 기판이기 때문에 아마 뭐 TSMC 뭐 그런 패키징하는 쪽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후발주자들은 단순히 기판의 소재를 값비싼 실리콘에서 유리로 대체하면서 기판의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한다라고 일단 회사는 말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일례로 인텔은 글라스 기판에 이게 10억 달러입니다. 네. 10억 달러 정도의 R&D 캐펙스를 발표한 바 있지만 상업화 목표 시점은 3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뭐 빠르면 27년 얘기하고 있는데 인텔은 이렇게 투자해서 기술력 올라오는 게 30년이니까 30년까지 우리 기술력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다. 더 좋다. 네, 코멘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는 향후 글라스 기판 선도 업체로서 경쟁업체와의 기술에 대한 고민이 아닌 동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일정에 주력하고 성장할 거다라는 네. 코멘트. 좀 자신감을 보여. 지난번에 문희사님께서 아침에 잠깐 말씀 주셨을 때 이 실리콘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원가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맞습니까? 일단은 유리기판 자체가 일단 그 원래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잖아요. 근데 점차 이제 웨이퍼가 얇아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HBM도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걸 계속 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 워페이지라고 하죠. 그 휨에 대해서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기판이 좀 강성이 있다고 하는 지금 연구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 수요가 좀 네, 그리고 그 유리기판 좀 설명, 그 산업 설명 좀 궁금하시면은 네. 그 전에 송국 주임이 했던 그 유리기판 산업 리포트 박스리에 있거든요. 그거 좀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글라스 기판의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 반도체가 인공지능 컴퓨팅의 성능을 최근까지 좀 좌우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GPU, DRAM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시킬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다. 코멘트가 있고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받는 게 글라스 기판이다. 이전 기판 대비 데이터 손실, 전력 손실이 적어서 데이터 전송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코멘트. 그 다음이 이제 브라이언 블랙이라는 칩렛 패키징 설계업체 CEO 분의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글라스 기판의 이점으로 매우 큰 기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이게 아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판이 점점 대만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얇아지다 보면 거기에 칩 쌓고 하다 보면 이게 휘어버리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은 그럴 일이 좀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또 MLCC들을 넣는 데에도 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공간이 많고 네. 일단 그 휨에서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AMD 부사장님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글라스 기판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데이터 처리량을 증대시켜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성공적으로 상업화만 한다면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라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리고 김성진 앱솔릭스 CTO 분 코멘트도 있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기판의 단점으로는 표면이 거칠어서 미세 패턴 만드는데 불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한계에 봉착을 한 구간이라고 하고요. 글라스 기판에 대한 코멘트 보면 표면이 매끈한 유리를 사용해서 그 위에 더 많은 칩과 고성능 칩을 실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칩 캐패시터 등을 유리 가운데 실장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하고요. 패키징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산을 필요로 하는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의 이점도 같이
그리고 마지막 코멘트가 데이터 센터에 GPU랑 CPU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음. 글라스 기판을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사이즈 감소로 ESG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 고객사 반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라스 기판을 사용해본 고객사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더 나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피드백 받았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퍼포먼스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는 좀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초기 단계라 네. 이거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뭐 원가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거 논하기는 좀 이런 것 알 수는 같고 없어요. 그 밖에 좀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은 수율 안 나오는 거랑 네. 일단 이게 양산만 확실히 되면 기술만 올려서 쓸 수만 있으면 이전 거 대비 무조건 장점만 있다라고 나거든요. 특별히 단점은 뭐 비싼 게 좀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단점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칩에서만 좀 쓰고 네, 당분간 플라스틱 기판은 레거시에서 네. 좀 쓰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문희사님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금 아직은 이제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 다 양산이 되고 해결되면은 이제 장점들만 남을 건데 그 전에 이제 장애물들은 있을 거예요. 양산되기 전에. 일단 유리라는 특성이 미끄럽다. 미끄러워서 그 위에다가 회로를 형성하기가 조금 아직 접착도가 약간 낮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다는 게 장점이지만 또 그런 기술적인 매끄러우면 이제 회로를 형성하기 매끄럽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로를 미세하게 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미세하고 공정하게 플라스틱보다는. 네, 그 대신 이제 그 미끄럽다는 거에 대한 해결점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유리 기판 되면 뭐 기존 기판 안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핸드폰에 들어가는 일반 기판 같은 건 당연히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판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리 기판 사업 가치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단가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기판 쪽에서 쇼티지 나는 게 유일하게 MLB 쪽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판 가격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오늘 오대리님 네, 제 생각입니다. 예. 아, 예. 온전히 제 생각. 예. 네, MLB 기판 1분기 기준 미터 제곱당 단가가 한 434만 7천 원이 나왔고요. 유리 기판 가격은 이것보다 한 3, 4배 정도 비싸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근거가 기판 중 가장 고부가 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 쪽 서버용 FHD BJ인데 네. FHD BJ 기판 가격이 일반 기판 대비 한 3, 4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레거시한 심택의 그 기판 단가를 보면 한 200만 원 중후반 정도인데 전기의 그 전기도 저부가 기판도 있고 고부가 기판도 있고 한데 전기가 한 300만 원 중반 후반이거든요. 네. 통틀어서 봤을 때 평균 AS 거기 한 3, 4배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SKC의 유리 기판 한 1200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실적 추정을 해봤고 그리고 이익률은 제가 40%로 정했는데요. 일단 그 삼성전기의 FHD BJ 고부가 제품이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나중에 수율도 올라오고 하는 단계에 가면 이익률이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가동률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네네, 긍정적으로 됐을 때.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의 단가를 제가 좀 적어 놔본 거고요. 일단 회사가 밝힌 거는 현재까지 밝힌 건 25년도에 연산 12,000 캐파로 돌려서 양산을 해보겠다거든요. 25년이요. 네, 내년입니다. 그게 이제 다 현실화 됐을 경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좀 뽑아본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연이 12,000이니까 이게 분기로 따지면은 월 3,000m 제곱 캐파거든요. 그렇게 쭉 긁었을 때 영업이익률 40% 가정하고 단가 1,200 가정하면 436억의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밸류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40배면 사실 기판 쪽 40배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 전기 FHD BJ 한참 잘한다라고 했을 때랑 뭐 이비된 FHD BJ 막 얘기 나올 때 밸류 30배 이상 갔었거든요. 네. 이비된 같은. 근데 그런 걸 좀 가정해서 그리고 또 성장 초입 단계의 밸류까지 가정해서 한 40배 줬다라고. 이렇게 하면 유리기판 사업부만의 가치가 1.7조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쓰는 용어로 뭐 이렇게 베스트 시나리오 네, 정도로 베스트 볼 수 시나리오.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초초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예. 네. 양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생각은 네. 저희 자유니까요. 네, 자유입니다. 예. 네, 연산 72,000m 제곱 기준. 이거는 회사에서 한 26, 27
정확한 연도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네. 일단 12,000 캐파 내년에 확보하고 그 이후에 연산 72,000까지 늘린다가 코멘트였습니다. 네. 저는 그냥 27년으로 써놓은 거고요. 예. 27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단가나 가동률이나 이익률은 다 동일하게 계산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 기준 순이익이 2,600억 정도. 거기에 멀티플 30배를 적용을 했을 때 한 7.8조 원 정도 나온다. 맞습니다.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생각 들었던 게 지금 사측에서 혹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2,000 정도 네. 했을 때 이 정도의 매출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 같은 게 있나요? 전망치는 제가 본 거로는 25년도에 7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매출액 7천억. 매출액이 7천. 유리기판에서만.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음, 연산으로 12,000m 제곱 캐파 한다고 했는데 음, 7천억 나오려면 도대체 음, 가격이 얼마여야 되냐. 음, 그래서 좀 그 말은 전 그냥 스킵하고 7천억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전 그냥 생각을 했고요. 그럼 7천억이면 역산하면 한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는 오대리님이 지금 계산한 거는 단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럼 1200만 원으로. 1,200만 원으로 지금 단가로 잡은 건데 그거를 회사 사측에서 얘기한 거를 역산하면 그러면 터무니없는 그런 7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네, 단가 7천만 원 이상 나와야 그래요? 또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에 이런 것들 가정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은? SKC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음. 최근 리포트가 5월 30일자고요. 음, 그분의 TP조차도 13만 원대인데 음, 이미 오늘 뭐 17만 원 넘은 걸로 봤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손을 놓은 느낌. 아.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화학 애널리스트 음, 음. 분들이 커버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쪽은 인하우스의 IT 음. 쪽 분의 뭐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사측의 의견을 음. 과거 이제 본인이 하셨던 것보다는 살짝 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회사가 2030년도에는 유리기판에서 매출액 16.1억 달러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얘기한 거예요. 네, 2조 2천억이 넘습니다. 음. 일단 제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그럼 캐파가 얼마나 돼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연산 20만 캐파 정도? 가격을 이제 오대리님 가격을 네, 가격을 1200 그대로 했을 때. 쓰고, 네, 당연히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단 러프하게 좀 계산해. 음. 그럴 경우에 연산 20만 캐파 나와야 됩니다. 매출 숫자만 주고 캐파는 알려주지 않은 게 네, 2030년 맞습니다. 25년은 7천억이 가이던스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준 20만 캐파로 하면은 기업 가치 21.8조 원이 나옵니다. 네. 2030년. 네. 그래서 조금 회사가 너무 자신감 있는 게 아닌가. 이 가이던스 매출액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저희가 가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은 단가라든지 네. 가동률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영업이익률 지금 40%를 저희가 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마 이게 엄청 맞아요. 볼륨이 맞아요. 예, 시나리오 왔다 갔다. 분석해보면 맞아요. 편차가 네, 변수 한두 개에 따라 맞습니다. 굉장히 달라져.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가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오히려 이런 단가나 그리고 향후 캐파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이 시장은 온다가 시장 컨센인 거잖아요. 그 2차 전지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30년까지 캐파 나와 있고 좀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익률도 그냥 러프하게 다보 한 양극재 8%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다 땡겨서 썼었잖아요. 실적 주가도 그렇게 다 반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그런 좀 받았습니다. 음, 지금 주가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오를 때 더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체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 이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3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